리니어라이즈드 긴지버그 란다우 방정식을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예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요거 이퀄 제로가 되는 거고, 그때 보니까 요거 이퀄 제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리니어라이즈드 긴지버그 란다우 이퀘이션 타임 인디펜던트 한 거가 여기서 이제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예전 시간에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릴렉세이션, 보통 그냥 릴렉세이션 라운드 P사이 라운드 T가 우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써놓고 타우 써놓고 P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이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릴렉스 하는데 말이지, 릴렉스 하는데 여기가 캐릭터리스틱 타임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요 항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제로가 될 때는 타임 인디펜던트 긴지버그 란다우 방정식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 다음에 예전 시간에 이 타우의 지혜를 보면 이게 t가 tc가 되면은 인피니티가 되는데, 이거 지금 유도는 하지 않았지만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해놓고 해보자. 적어도 우리가 t가 tc 근처로 가면은 이 타우가 릴렉세이션 타임이 인피니티가 된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P사이라는 게 어떻게 되느냐면, P사이라는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보면 P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익스포넨셜의 ik에다가 r에다가 말이지. 그 다음에 이게 릴렉스를 한다 그래가지고 릴렉스를 하는데, 릴렉스 하는 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이게 타우 K가 모멘텀이 다르면은 릴렉세이션 되는 것도 이제 다른데, 타우의 제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타우의 제로가 롱 웨이블랭스 리미테이션 페이스 트랜지션 근처에서는 그게 TC가 되면은 이제 인피니티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지,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하는 모양이 이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릴렉세이션 하는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두 개를 만족을 시키는 수식을 만약에 우리가 전개를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타우 K에 관한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타우 K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이 K가 만족해야 되는, 릴렉스 되면서 K가 만족이 되어야 하는 그 이퀘이션까지 우리가 있으니까 그게 컨디션이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 안에다 넣어가지고 보면 시그마 써놓고 P사이 K 2의 I의 K의 값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타우 K, 요거 미분할 때 이제 그게 나올 거고, 2의 마이너스 T에다가 타우 K 이퀄 타우에 그 다음에 긴지버그 란다우에다가 시그마 K 써놓고 1 플러스 크C 자승에다가 K 자승이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면은 이게 크C 자승이 이렇게 나올 거고, P사이 제로에다가 2의 IKR에다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의 타우 K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똑같은 거 이렇게 지워버리면 결국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 타우의 K가 나오는데, 타우 K가 어떻게 나오느냐, 타우 K가 타우의 모멘텀이 제로인 거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붙어서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수식이 나와요. 이 수식. 그러니까 모멘텀이 0이 아닌 경우에 릴렉세이션 되는 거는 모멘텀이 0인 경우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게 찌끄러기가 하나가 더 붙는다. 그래서 K equal not zero인 모드에서 이렇게 되더라. 자, 이거를 왜 하느냐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플럭추에이션 콘덕티비티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한 거다. 그러면 이게 아슬라마 조플 라킨이라는 사람이
아슬라마 이 사람들이 이 플락츄에이션 콘덕티비티를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쿠퍼 페어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어. 쿠퍼 페어들로 이루어진 이 드랍플렛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생겨났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마이너스를 걸어주면은 이놈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콘덕티비티에 이제 형성을 할 거다. 자, 이 콘덕티비티를 만약에 콘덕티비티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커런트 코릴레이션 펑션에서부터 콘덕티비티를 구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나 지금 방법으로 하나 똑같은 방법이에요. 자, 지금은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아슬라마조프 라킨의 이거를 다음과 같은 수식에서부터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쿠퍼 페어들이 말이야. 쿠퍼 페어들의 그 덴시티하고 릴렉세이션 타임이야. 이거는 드루드 모델하고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시그마는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는 이렇게 써놓고 n 이 자승의 타우를 m으로 나눈 거다. 이런 공식이 있는 거 알잖아. 이 드루드 모델이거든. 드루드 모델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유도를 하겠다 이게. 책에서는 어떻게 유도를 했느냐 하면은 책에서는 드루드 모델이 아니고 쿠버 포뮬라를 써가지고 커런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쿠퍼 페어에 이게 덴시티고 쿠퍼 페어가 어느 정도 살아있느냐 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근데 쿠퍼 페어가 이 모멘텀 K를 가진 쿠퍼 페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K가 제로인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한다 이게 2E에다가 자승의 M 스타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 써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더라. 자, 우리 뭐를 알아야 되느냐면 쿠퍼페어의 덴시티를 알아야 돼. 요거 이제 2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라고 했지? 쿠퍼페어는 2개씩 돼 있으니까 요거 2자 붙여놨고 그 다음에 차지는 2개씩 있으니까 여기다 2자 또 붙여놨고 매스도 어떻게 되지? 일렉트론 매스의 2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붙여놨다. 그런데 이게 푸사이 K를 보면 이거를 보면 말이야. 이거는 며칠 전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KBT에다가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H바 자승에다가 K 자승에 2M의 스타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해놓은 게 있어요. 온도가 T가 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멈춘 거였지? 며칠 전에 이거 유도했었어. 기억해봐. 그냥 이게 T가 TC보다 높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미니멈점에 이렇게 있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말이야. 이게 지금
프리 에너지 아니야? 프리 에너지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0일 땐 여기 있겠지만 이게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놈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승항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승항이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평균은 다 제로가 되겠지. 그런데 자승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승은 이게 제로가 안 될 거고 그걸 했더니 온도가 높으면 더 이렇게 번져갈 거고 그래서 KBT가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모멘텀이 K가 될 때는 이게 K 자승이 더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를 예전에 우리가 이제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알고 그 다음에 타우 K를 조금 전에 계산을 해서 알았어. 타우 K는 우리가 어디서 알았느냐 하면은 타임 디펜던트 긴지북을 란다 방정식을 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다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자 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다 넣고 이 시그마를 이제 인테그랄로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접근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이제 어디에 대해서 접근을 하느냐면 K에 대해서 이게 접근을 하면 컨덕티비티가 이제 나올 텐데 K에 대해서 그러면 K에 대한 접근을 하자. 그럼 K에 대한 접근을 하면 D에 K가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그 C 자승에다가 K 자승에 전체 자승 이거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접근하려면 예전하고 마찬가지로 나랬으면 이렇게 접근할 것 같아. 나 이거 접근 안 해봤는데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 이 접근을 한번 해보고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인피니티까지. 자, D승은 어떻게 되니? 이걸 해보면 이거 대신에 이게 K의 매수 D-1에다가 DK 이렇게 되겠네. 그지? 팩터 붙이고. 팩터. 그럼 팩터 붙이고. 이게. 왜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했느냐면 K가 크기에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앵글은 그냥 다 죽여버렸거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팩터 계산하는 법 같은 건 산수책에 다 있어요. 내가 기억을 하기는 옛날에 황이라는 아저씨가 쓴 통계학 책을 보면 그 팩터 다 계산한 거 거기에 유도하는 과정도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험하는 사람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 이게 대단한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더 알고 싶으면 이제 재곤이한테 물어보면 돼. 재곤이도 팩터를 잘 몰라. 기억하니? 디디멘셔널 스피어 볼륨 계산하는 거를 디디멘셔널 스피어 K로 볼륨을 미분하면 앞에 왕창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래, 그거. 맞아요. 뭐 감마 펑션 이거 뭐 이렇게 쭉 나와. 계산을 하면 뭐 그렇게 돼요. 그거 나와고. 우리는 이게 D-1만 나오는 거 여기까지 쓴 것만 해도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이게 내 생각엔 이거를 1 플러스 말이지. 1 플러스 그 다음에 K 써놓고 크시 써놓고 I 써놓고 말이지. 1 마이너스 K 써놓고 크시 써놓고 I 써놓고 양쪽 다 자승이니? 이렇게 되나? 레지듀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하면 레지듀가 어디 있니? 여기 볼이 어디 있어? 볼이 K에 그 사이에
i에 아니지 k는 그 사이 i분의 1 여기에 폴이 하나 있나? 폴이 없니 있니 이거? 세컨 오더 폴 두 개 있는 거. 이거 폴이 없네. 폴이 없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인피니티로 이렇게 가는데 이쪽 컨트리뷰션이 제로가 아니네. K가 커지면 K의 사이즈가 커지면 이 그러네. 분모하고 분자를 비교하면 분자가 막 왕창 커져가지고 이쪽이 기여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폴이 그 안에 없고 폴이 있고 이쪽이 0이면 이쪽 기여가 0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레이지도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네. 이거 이렇게 이게 폴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이런 거 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아마. 뭐냐면은 K를 말이지. K를 뭐 예를 들어서 크시분의 1로 써놓고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1 플러스 탄젠트 자승의 세타로 이렇게 되고 분모가 그래서 세칸트 자승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K 넣고 해가지고 이 삼각함수 적분을 해야 될 거라 하는 얘기. 맞을 거야 아마. 적분 테이블 찾아봤어. 이게 적분 테이블 찾아봐도 되고 난 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D까지 있는지 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폴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적분을 했다고 치고 가볍게 적분을 했다고 치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강의라는 게 항상 완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써서 했다고 치고 트리비얼이라고 하려니까 아니, 알고 할 때나 트리비얼 써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트리비얼 써야 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니야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트리비얼이 아니라 여기다가 트리비얼이라고 안 쓰고 롱 에포트 긴 노력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나올 거다 이거야. 그 양심이 없을 때는 저 동진이처럼 트리비얼이라고 이렇게 쓸 수 없어.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하드 에포트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삼각함수로 고친 다음에 고치면은 이게 이제 나올 거다 이게 마이너스 1 나온 거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앞에 있는 t 마이너스 tc 있잖아. 그것 때문에 나온 거고 뭐 이렇게 나왔어. 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이른바 그 유명한 아슬라마조프 라킨의 이론이야. 아슬라마조프 라킨의 이론에 의하면 이 플럭추에이션 컨덕티비티가 이렇게 나오더라. 자, 시그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그마는 시그마 제로에다가 그 다음에 온도 이전성이 어떻게 되냐면 t-tc에 여기에 t-tc니까 스몰 t라고 쓸까? 이게 사실은 온도 이전성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가 이제 뻔하냐면 tc 써놓고 말이지. t-tc 써놓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d에 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요거 온도 의존성만 이렇게 꺼집어 내려고 그러면 이거는 1도 아니야 사실은. 온도 의존성만 꺼집어내고 나머지의 적분 부분은 콤보지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거 1도 아니야. 왜 그래? 여기서 변수 변환하면 온도가 크시만 있잖아. 온도가 크시 있으니까 크시 자승의 K 자승을 X 자승이라고 이렇게 놓고 K를 X로 변화시키고 크시를 다 앞으로 빼면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D인가 이거는 그냥 나오게 돼 있어. 정확한 값을 구하는 게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리비알이다. 온도 이전성을 꺼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동진이가 머리가 좋은 거야. 트리비알 다 나오잖아 벌써. 농담은 동진 머리 좋아? 저 얼마나 머리 좋은 애인데. 아니에요. 제가 저 대학교 1학년 때 현대물리 나한테 듣고서 A 플러스가 없어서 그지? 우쭈라는 거 찍어야지 우쭈. 아 싫어요.
아니 싫어? 그래 찍지 말라고. 재수없어요. 자 시그마가 시그마 제로 이렇게 나온다. 응? 이게 동진이가 A 플러스 거의 안 주는데 동진이가 A 플러스 T7에 T 마이너스 Tc에 뭐 이렇게 나간다. 그 요거 시그마 제로를 보면 시그마 제로가 노멀 메탈인 경우에 한 뭐 노멀 메탈의 시그마에 비해 가지고 한 10의 마이너스 3승 뭐 10의 마이너스 4승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컨덕티비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쥐꼬리만 나타 이게. 물론 T가 TC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T가 TC 근처로 가면 요거 이렇게 써놓고 T가 TC 근처로 가면 어떻게 되니 이게 D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승인가? D가 3이면 얼마니 이게 T 마이너스 TC에 3이면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2분의 1? 야, 이가 2분의 1이면 이게 T가 TC 근처로 가면 그거 제로네. 2디멘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2디멘션에서는 이게 0승이 되네. 1디멘션이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아니 1디멘션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고 2디멘션이 되면 콘스턴트고 3디멘션이 되면은 0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네. 그러면 이놈도 쥐꼬리만 한데 0으로 가니까 3차원에서는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가 이게 네글리지블하지. 이상하다. 이게 이상하다. 팩트가 좀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보자 우선. 앞에 T. 여러분, 요거 계산한 거, 요 안에 것만 계산한 거고, 앞에 T-TC 하나가 더 있거든. 방송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나무에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 뭐지? 저 노테이션들이 좀 헷갈려서 그런데 앞에 있는 크씨는 노이전선 없어요? 크씨가 두 개나 있어가지고. 아니,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여기 크시 자승에서 이게 들어간 것 같아. 이율선 있어야 돼. 없대. 크시 제로를 그렇게 쓴 것 같아. 응? 네. 그거. 뭐 스타일 자국이네. 자, 그러면 이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코렉션을 하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2분의 4-D니까 D가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이네. 그러면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가 언제 제일 크냐면 디멘션이 낮을수록 더 크네. 그치? 그러면 이게 3차원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고 2차원이면 마이너스 1승이고 1차원이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3차원에서는 이게 T가 TC 바로 근처로 가기 전에는 영향이 거의 무시된다 이거지. 이거 봐, 이게 한 10의 마이너스 3승이나 마이너스 4승이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니? 2분의 1승이니까 1 정도가 되려면 이게 한 10에 여기서 한 8승 정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야 이게 노멀 콘덕티비티하고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 TC 거의 근처로 가가지고 붙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에도 있긴 있는데 2차원인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작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을 이거를 다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1차원, 2차원, 3차원을 이거를 아슬라마 적불 낚이네. 시그마를 이게 다 써보면 그러면 32분의 1 그 다음에 2자승에다가 H바의 C0에다가 T
t-tc의 2분의 1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원인 경우에는 16 파이 d 2자승의 t-tc가 나오고, 그 다음에 1차원인 경우에는 파이 2자승의 c0에다가 16 h바, 그 다음에 뭐 여기 뭐가 나오는 숫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t-tc의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2차원하고 2차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두께가 코헤런스 랭스보다도 상당히 작은 경우에 2차원이다. 이런 게 이제 2차원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차원이라는 거는 1차원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이즈가 다 이렇게 작더라.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실험을 해서 봤어요. 실험을 해서 보니까 뭐 엑셀런트 너무 잘 맞아.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를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아. 특히 실험을 했는데 어디에서 실험을 했느냐면 아모포스 샘플림인 경우에 이거를 해서 보니까 진짜 잘 맞더라 이게. 근데 처음에 뭐 글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실험이 뭐냐면은 아모포스 샘플림에 대해서 이 실험을 했어요. 아주 잘 맞아. 이론을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글로버나 이런 사람들이 실험을 했거든. 실험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다가 아모포스인 경우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서 이렇게 툭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여기가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나온 거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실험을 해보니까 그걸 가지고 피팅을 해보니까 온도 이전성이 나왔고 온도 이전성이 t-tc에 마이너스 1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보니까 실험 데이터를 발표하니까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 만났지. 그래서 아슬라마조프 라킨이 이 실험 결과를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지금 콘덕티비티를 계산을 했어요. 물론 이 콘덕티비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뭐 드루드의 그 형식을 따가지고 이제 뭐 책에서는 쿠보 포뮬라로 이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응? 안 맞는 실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 안 맞는 실험.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이런 뭐 틴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실험을 해보니까 기쁨도 잠시 안 맞더라. 이게. 여기서 나온 콘덕티비티를 보니까 아슬라마조프 라킨의 콘덕티비티보다 벌써 뭐 10배가 높다든지 말이래. 사람들이 이제 까무러치기 시작을 했지. 이게 웬일이냐? 익스포넌트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크기가. 일단 크기가 안 맞아. 콘덕티비티가 너무 크게 나와. 무슨 콘덕티비티가 크게 나오냐? 플락츄에이션 콘덕티비티가 크게 나와. 근데 말이야 요거를 나한테 브루스 패턴이 안 가르쳐주는 거야. 이거 나한테 가르쳐줬으면 그 다음에 마그네타이제이션까지 다 가르쳐줬으면 내가 저항 다 쟀었거든. 고초도 나와가지고 저항 재니까 이렇게 이게 비리비리 이렇게 떨어진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브루스 패턴이 나한테 딱 와가지고 성희 너 저항 잰 거 있냐? 그래서 저항 잰 거 이제 보여줬지. 그랬더니 브루스 패턴이 이제 생각한 게 요거를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요 차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TC 근처에서 요런 거에 맞느냐 요거를 가지고서
그때 익스포넌트 계산을 했으면은 이게 t에서 멀어지면은 이게 익스포넌트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고온 초전도체가 여기서 플락츄에이션 콘덕티비티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처음으로 알아냈을 텐데 브루스 패턴이 뭐를 했느냐 하면 이걸 가져간 다음에 이거 보기까지 다 했어요. 내 데이터를 갖다가. 불행이 어디서 시작되냐 거기서 시작했다. 이 사람이 3차원적인 벌크 샘플에서 놓고서 벌크 샘플에서 이놈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샘플이 나쁜 거겠지. 여기서 플락츄에이션 콘덕티비티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든 거예요. 왜 안 들었느냐? 당연히 안 들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10에 마이너스 3승이나 마이너스 4승 정도 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TC에 얼마가 되느냐면 2분의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본래 거하고 컴피러블하게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10에 한 7승이나 8승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온도에 10에 한 7승이나 8승 정도의 그 영역에 와야지만이 이게 보인다고 생각했으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슈퍼컨덕티비티가 플럭츄에이션 이펙트가 굉장히 큰 물질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코헤런스 랭스가 짧고 굉장한 2차원적이고 그 다음에 TC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플럭츄에이션이 커요. 아까 했을 때 T에서 이렇게 플럭츄에이션이 큰 거는 TC가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가 다 조건이 맞아가지고 이게 벌크 샘플에서도 그게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성이 보자 그러고 갔어. 그러니까 안 왔어. 나 왜 안 왔는지 모르고 뭘 보자 그랬는지 모르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이거를 피팅을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슴이 지금 쓰라려 아직도 쓰라려 그때 슬픈 추억. 근데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2차원인 경우에 이 아모포스 심플림인 경우에 이거를 했더니 잘 맞았는데 기쁨도 잠시 아모포스가 아니고 깨끗한 심플림에 되니까 깨끗 심플림을 보니까 놈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맞질 않는다 이게야. 플락츄에이션 콘덕티비티가 너무 크게 나와요. 아슬라우스 플라킨의 이론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그거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친구 이 마키 아저씨. 우리 얼마나 마키를 사랑하느냐면 이게 호스트 네임도 알아. 카즈미 마키 아저씨. 그 역사의 인물 카즈미 마키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이거 내가 안다 그래가지고 카즈미 마키가 이 마키텀이라는 거를 이렇게 마키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파인만 다이아그램 이렇게 그릴 때 콘덕티비티에 해당하고 있는 그게 기억. 응? 그러니까 투 컴포넌트 그린 펑션. 콘덕티비티는 뭐냐면은 커런트 코릴레이션 펑션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할 때는 콘덕티비티 할 때는 이렇게 항상 두 가닥을 이렇게 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제일 큰 텀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나 계산한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아슬라마조프 락킨 텀인데 거기서 다른 텀이 있다. 두 가닥이 나가는 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마키가 이거를 넣고서 계산을 해봤더니 콘덕티비티가 아주 삼삼하게 커지는 그러한 항이 이게 발견을 했어요. 마키가 그거를 발견하고 이제 굉장히 기뻤어요. 근데 마키가 발견한 게 컨덕티비티가 얼마나 크냐면 이놈이 그냥 큰 게 크다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무한대로 발산할 정도로 이렇게 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마키 텀을 계산을 하고 그 마키 아저씨가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무한대가 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무한대가 되지는 않고 그거를 억제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알아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탐슨 아저씨가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페어 브레이커, 마그네틱 페어 브레이커, 무슨 페어 브레이커, any kinds of 페어 브레이커가 있어가지고 쿠퍼 페어가 마키 탐슨에 나오는 쿠퍼 페어가 이게 인피니트가
되질 않는다 하는 거를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탐슨 아저씨. 그래서 그거를 마키 탐슨이라고 해요. 이 마키 아저씨 어디 사느냐면 이게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 거기에 있어. 어디에 있느냐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있어요. 여러분들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었죠. 그때 사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는 세이프였어요. 폭동이 일어나는데 아주 캠퍼스 이렇게 있는데 캠퍼스에 이런 담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폭동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굉장히 그 마키 탐슨의 이 탐슨이 어디에 있느냐면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에 있고 마키가 그 유니버시티 오브 사던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내 생각엔 마키가 이거 계산하고 탐슨이 그때 거기에 그 교수로 있다가 마키를 이런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데려와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탐슨이 마키를 데려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있어요. 내가 탐슨을 한 번도 퍼스널리 만난 적이 없는데 마키의 70번째 생일에 초청을 해가지고 질문이 나와서 이게 마키 탐슨 아닌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아직 마키는 Hi 마키 Congratulations your 7th birthday but I do not know where 탐슨이 이제 딱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있는 사람이 탐슨이라고 말이지. 탐슨이 거기에 사던 캘리포니아에 있거든. 그럼 마키가 계산한 거하고 탐슨이 계산한 거를 이제 한번 지금 보도록 하자 이게. 그 마키가 한 거에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마키의 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거야. 여기 지금 쿠포페어들이 있잖아. 이 안에 쿠포페어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어. 드라플렛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놈들이 쿠포페어가 이게 이제 요거 쿠포페어가 형성이 돼 있으면 쿠포페어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지? 쿠포페어가 오래 있으면은 아슬라마조프 라킨의 콘덕티비티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타우가 크니까. 근데 이놈이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쿠포페어가 깨졌어. 그럼 깨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이놈이 깨진 놈 코지 파티클이라 그러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그놈들도 일렉트릭 필드 내에 있으니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키 탐슨항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느냐면 요 놈이 깨져 나온 요거 때문에 생겨나는 그 항들이에요. 그 항들을 마키가 이게 처음으로 계산을 했어요. 그 마키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콘덕티비티에 시그마 콘덕티비티에 마키 탐슨항을 이렇게 보면 2자승에다가 M 이렇게 써놓고 시그마 이렇게 K 써놓고 NS에 K 그 다음에 타우 D에 K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요거는 아까는 2E가 됐었는데 지금은 2E가 아니라 2예요. 왜냐하면 코지 파티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파티클들이에요. 파티클. 그 다음에 요거가 이제 코지 파티클 라이프 타임이 이렇게 되는 건데 마키가 이거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타우 D가 이거 나는 계산을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타우 D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DK 자승에다가 이 타우 N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쪽 항이 없으면 이쪽 항이 오면 타우 N이 돼가지고 노말인데 여기에 모멘텀이 있는 경우에는 K가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이 항이 이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키 탐슨항을 이렇게 보면 2자승 써놓고 M 이렇게 써놓고 2M에다가 그 C자승에다가 그 다음에 H자승에다가 시그마 써놓고 K, B, T, C에 1 플러스 그 C자승에 K자승에다가 요 항이 하나 더 붙어 이게 DK자승에다가 타우 N이라는 게 이게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요 항이 더 붙는데 요 항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차원인 경우에는 이게 DK에다가 이렇게 되겠지. 2차원이니까 KD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들을 넣어가지고 1 플러스 코시 자승에다가 K 자승 그 다음에 DK 자승에다가 이 타우 N 이렇게 쓰면
2차원인 경우에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자승에다가 요거 지금 수식 나오지 스크린에? 16 H바 이렇게 써놓고 엡실론 마이너스 D에다가 로그 이렇게 써놓고 엡실론을 D로 나누고 델타로 나누고 이 델타가 이른바 뭐냐면 델타가 페어 브레이킹 스트렝스라고 하는데 델타가 페어 브레이킹 스트렝스야. 델타가 이제 페어 브레이킹 스트렝스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어요. 델타라는 거는 그 인트린직하게 페어 브레이킹 스트렝스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임퓨리티나 무슨 이유에 가지고 이게 타워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페어 브레이킹 스트렝스. 자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자. 있는데요. 응? 질문인데요. 응. 페어를 깨지게 하는 음. 요인이 마그네틱 필드랑 임퓨리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게 어떤 기전에 의해서 페어를 부시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부신다면은 하고 가정을 한 거고 거기에 타워나 이런 것들은 델타 같은 것들은 그때 이제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으니까 원인이 많으니까 그때 원인마다 이걸 다시 계산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에 따라 다른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델타라고 그냥 넣어버렸어 그냥 손으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유든지 페어 브레이킹이 되면 뭐 그렇게 된다. 정도의 차이를 그냥 나타내는 거고 원인은 그냥 물리적으로 말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 그때마다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내가 이걸 이렇게 보니까 이게 델타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 엡실론이라는 게 뭐냐면 T-TC였잖아. 그지? T가 TC 근처로 가면은 분모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게 분모가 제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T가 TC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인피니티가 돼야 되는 거겠지? 그런데 여기다가 뭐 품는다 이게 품는다. T가 TC로 가면은 살아남는 한계 있잖아. 그러니까 T가 TC로 갈 때 무한대로 슛업 하는 것들이 이게 슛업하지 않더라. 야, 다시. 근데 이게 좀 거꾸로 한 거 아니냐? 엡실론이 T-TC지. TC만 TC 뭐라고? TC분의 TC 마이너스 T라고. 그거나. 그러니까 이게 엡실론은 어떻게 되냐? 보통 TC, T-TC. 응? 또 이렇게 쓰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엡실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돼 있어. T가 T 근처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요 위에는 T 대신에 TC 쓰면 큰일 나지만 요 밑에는 T 대신에 TC 써도 아무런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닐리스 한 델타이기 때문에 그걸 붙여주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엡실론이 뭐가 되느냐면 T가 TC가 되면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델타가 만약에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되니 이게 엡실론분의 1에다가 로그에 엡실론에 델타 이렇게 되는 건데 델타가 0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지? 엡실론분의 1에다가 로그 엡실론 이거 인피니티로 되고 로그 엡실론이 어떻게 되지? 이것도 엡실론 인피니티가 되지. 그래가지고 양쪽에 서로 도와주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 콘덕티비티가 T가 TC 근처로 가면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마키 탐슨왕이 무진장 커지는 거를
그거를 막아주는 요항을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이제 탐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키가 계산한 거는 뒤에 오면서 코렉션을 한 게 누구냐면은 이게 탐슨이고, 그래서 이거를 마키 탐슨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마키 탐슨론이라고. 근데 이게 브루스 패턴이 이 사람이 또 다른 것도 주장을 해요. 브루스 패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콘덕티비티를 계산을 할 때, 여기에 다른 인터랙션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볼텍스 코렉션이라고 그러는데, 볼텍스가 아니에요. 볼텍스 코렉션이라고 그래. 이거는 하이어 오더 퍼터베이션 시어리하고 마찬가지가 있는데, 이게 볼텍스 코렉션을 해도 인피니트는 막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브루스 패턴이.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마키 탐슨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꼭 이게 페어 브레이킹이 되는 게 뭐 마그네틱 임퓨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페어 브레이킹 현상이 보이는 거냐?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렉트론하고 그다음 포논의 인터랙션이라든지, 그러니까 포논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면 저런 것들이 무한대는 안 간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이 이제 계산을 해요. 그러나 그 메이저 프레임은 어디서 나오냐면, 메이저 프레임은 이 마키 탐슨의 이 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마키가 처음에 계산할 때는 여기에 요항을 넣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이상한 것들이 나왔지만, 마키는 적어도 뭐를 했느냐면은 아슬라마조프 마키의 그 이론에서 왜 콘덕티비티가 이 더티한 경우에는 잘 맞는데 클린한 경우에는 잘 맞지 않느냐면, 클린한 경우에 무시됐던 파인만 다이어램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고, 거기에서 계산한 것들이 unreasonable하게, 이게 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는데 unreasonable하게 큰 거를 탐슨이 와가지고 아니다, 그렇게까지 크긴 큰데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는 거를 이제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브루스 패턴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한 일은 뭐냐면은 인피니트로 가는 거를 막아내는 이런 방지책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플럭체이션 컨덕티비티는 아스마 라킨 텀 더하기 마키 탐슨 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지. 아슬라마조프 라킹 텀, 마키 텀슨은 다 같이 이렇게 넣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플럭체이션 컨덕티비티라는 그거를 보면 아직도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계산한 것들을 이걸 가지고서 그 논문을 보면 논문 10개 읽는 게 뭐 한 10분이면 막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 한 번이라도 계산을 안 한 다음에 읽으면은 무슨 얘기인지 진짜 몰라. 그 이른바 말이야, 거기서 나오는 플럭체이션 콘덕티비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 콘덕티비티, 슈퍼 컨덕터 뭐 이런 것들. 그럼 파라 콘덕티비티가 뭐냐? 파라라는 게 이외에 뭐 이런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식 말고 이외. 익세스 콘덕티비티, 파라 콘덕티비티, 플럭체이션 콘덕티비티, 이게 다 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텀이 뭐냐면 아슬라마조프 라킨하고 마키 텀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고, 이 정도로 알면은 여러분들이 저기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랩에서 나간 논문들 분석, 마그네티제이션이나 분석한 것도 여기서 벗어나진 않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 우리가 논문 여러 개를 썼거든. 우리 우민혁 박사가 비스무스의 플럭체이션 콘덕티비티 이거 써가지고 석상가 이거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개 플럭체이션 콘덕티비티 이거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뭐가 나왔을 때 나온 논문들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후져. 야,
근데 처음에 만들고 노벨상 받고 그럴 때 아니야 그때가.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저게 스테이블하게 되면서 나온 논문들은 굉장히 이 퀄리티가 높은 논문인데, 그러면 어느 논문이 더 퀄리티가 높으냐? 그럼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처음 한 것들 있지. 그것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들이 더 좋은 논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데 센 거고. 몇 년 지나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한 거 하고, 어느 게 더 빛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더 빛이 나는 거야. 처음에 나왔던 논문 보면은 20개 뭐 20몇 개에서 초전도가 나왔다. 그거 노벨상 받았지. 그 다음에 90개의 초전도체 나왔을 때 뭐 폴추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노벨상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그랬는데 결국은 노벨상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90K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옥사이드에서의 하이 템퍼처 슈퍼컨덕티비티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플락츄에이션 컨덕티비티,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굉장히 크다는 거를 발견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지, 그 다음에 좋은 샘플 만들어서 그게 디테일한 것까지 매주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은 아니다. 벌써 그 정도가 되면 처음 만든 사람은 혼자 나가서 했지만 뒤에 따라온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들어있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감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렇게 나도 논문들을 냈지만 그때 진짜 이런 거 다 알고서 논문 낸 게 아니야. 그냥 아까 그 결과 엡실론 마이너스 그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마이너스 2분의 3이냐 그거 그냥 먼저 본 게, 그러면 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게 3D 플럭큐에이션 이펙트 크다, 그런 게 다 PRL에 나오고 그러는 거야. 사이언스 네이처에 그런 게 나오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노트에서 뺀 게 있는데 프레퀀시 디펜던스를 이제 조금 뺐어요.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프레퀀시의 의존성까지 이렇게 보려면 우리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프레퀀시 디펜던스까지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쿠버 포뮬라를 보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랑제빈 타입의 이퀘이션을 푸는 그 방법이 있어요. 랑제빈 타입의 아까 이렇게 썼는데 이 이퀘이션에 의하면은 이거는 이퀄리브리움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디케이 해가지고 타임 인디펜던트 그 다음에 긴지봉을 난다와 방정식까지 오는 과정을 쓴 거거든. 그러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가는 거를 그리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어떤 항이 더 들어가느냐 하면, 온도가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온도가 높을 때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 다음에 온도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내려가는 놈이 다시 올라가는 그 메커니즘도 있어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타나는 항이 이런 항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랜덤 노이즈 같은 거, 랜덤 노이즈 이거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 랜덤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그 방법들 보면 이 노이즈 항이 FK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FK의 이 코릴레이션 같은 것들을 줘가지고 FK의 예를 들어 제로하고 FK의 T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들의 코릴레이션 펑션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지? 그게 여러분들 랑제빈 방정식 이렇게 통계역학에서 해서 랜덤 노이즈 들어갔을 때 랑제빈 방정식 푸는 거를 학부 때 배웠을 텐데 인선이 배웠니? 배운 것 같습니다. 배운 거 같지? 예. 재곤이는 안 배웠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재곤이는 벌써 학부를 지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통계를 배우면 응? 통계에서 배운. 수원이 배웠지 이거. 예. 인선이 배웠니? 통계 누구한테 배웠냐? 성우에서. 그런 상훈 교수는 우리는 안 했어 통계.
이게 랑제빈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때렸다가 생겨났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것까지 이제 다 넣는 거니까 때리는 모양이 프리퀀시 어떻게 뿌리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스펙트럼.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거는 우리가 오메가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푸 사이에 뭐 K 이런 것만 했었는데, 푸 사이에 K가 다시 오메가까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어디까지 나오느냐면은 시그마에다가 이게 우리가 T에다가 이렇게 써놓지만 오메가까지 이렇게 들어간 그 콘덕티비티를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 그러면 AC 콘덕티비티를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거는 DC 콘덕티비티만 계산을 했거든. 그래서 랑제빈 타입이거나 이렇게 랑제빈 타입이거나 그렇지 않은 쿠보 타입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 포멀리즘이 좀 더 제너럴하게 돼가지고 시그마에 T 오메가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생략을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여기에 자세하게 쓰질 않아가지고.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공부를, 근데 앞에서 좀 옛날에 했었는데 코이런스 팩터 나오고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디스바딘 때 마티스 바딘 시어리 우리가 공부했었잖아, 그지? 마티스 바딘 시어리 공부할 때 시그마 오메가 있지? 이거 이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마티스 바딘 이론 있지? 이거를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앞장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9장으로 넘어갈까? 9장으로 5분밖에 안 남았지 지금. 네. 10분 정도. 10분 정도? 그래서 그러면 찹다 9 지금 할까?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하자. 찹다 9.